퇴직하면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나 다녀야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인생 2막을 꿈꿀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로망 중 하나가 바로 캠핑카 생활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풍경에서 눈을 뜨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계절을 따라 흐르듯 살아가는 자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그려봤을 그 낭만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캠핑카에 몸을 싣고 여행을 시작한 은퇴자들의 이야기엔 생각보다 버겁다. 혼자가 외롭다. 돈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는 고백이 적지 않습니다. 자유와 낭만 뒤에 숨겨진 불편함과 고립,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생각보다 빨리 사람의 기운을 꺾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로망처럼 시작했던 캠핑카 생활이 어떻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지를 실제 은퇴자 3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캠핑카 은퇴 생활의 진짜 현실 생각보다 힘든 3가지. 1. 자유엔 대가가 따른다. 끝없는 이동 피로와 노지 스트레스. 은퇴 후 캠핑카를 구입한 박영수 67세 씨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전국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마치 신혼여행 같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고 매일 주차할 곳을 찾고 물과 전기를 확보하는 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면 어디서 잘까 고민하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배수 걱정, 여름엔 모기와 더위, 겨울엔 난방 걱정. 집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캠핑은 여행이지 생활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몸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반복되는 이동은 관절과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매일이 자유이긴 하지만 동시에 매일이 불안이라는 것도 큰 변수입니다. 2. 비용은 적을 줄 알았다는 착각. 캠핑카도 유지비가 든다. 집세도 없고 전기세도 없으니 싸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던 김미자육 13세 씨 부부는 경기도 집을 정리하고 중고 캠핑카를 구입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생활비가 생각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사용료,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 비용, 주유비, 정비비, 수도전기 사용료 등이 매달 8만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특히 중고 캠핑카의 고장률은 높고 엔진 문제나 전기 배터리 고장 같은 긴급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보험사에 연락하고 견인하고 정비소에 맡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됐죠. 살긴 싸게 살려고 캠핑카 탔는데 병원비랑 정비비가 더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소형 아파트에서 살며 짧은 여행만 다녔어도 괜찮았겠다 싶어요. 3.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외로움은 로망을 무너뜨린다. 홍정식 70세 씨는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캠핑카 생활을 결심했습니다.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에서 직접 밥을 해먹고 낚시터나 산자락에 정차하며 글도 쓰고 사진도 찍는 혼자만의 여유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고립감이 몰려왔습니다. 해 질 무렵이면 적막감이 밀려와요. 말소리 하나 없이 어둠이 내려앉을 때면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러고 있나 싶어요. 자연과 벗한 시간도 한두 달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도 없고 말벗 하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까지 느꼈고 결국 지금은 다시 도심의 원룸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캠핑카 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꿈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현실 검증이 먼저입니다. 캠핑카 여행은 단기 여행으로 체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개월간 렌터카로 살아보며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반드시 직접 경험해보세요. 2. 차량 선택과 유지비를 충분히 계산해야 합니다. 캠핑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동식 집입니다. 정비주기, 보험, 세금, 소모품, 캠핑장 사용료까지 고려해 예산을 짜야 후회가 없습니다. 3. 은퇴자에겐 사회적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말벗 없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캠핑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반드시 유지하세요. 또 언제든 돌아갈 집을 마련해 두는 것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진짜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덜컥 시작했다간 낭만은 불편으로, 자유는 고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고민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캠핑카 생활은 철저히 현실적인 시뮬레이션과 체험을 거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까지 못 해본 걸 해보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더는 실수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내 꿈이었다고? 캠핑카 생활 3개월 만에 무너진 은퇴자의 현실. 전문가가 말하는 캠핑카 은퇴 생활의 장단점과 실패를 줄이는 3가지 전략.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캠핑카 은퇴 생활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전국을 여행하고 숙박비 없이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발상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은퇴 로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특히 은퇴자에게는 체력, 재정, 사회적 연결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생활로서의 캠핑카 거주는 철저한 준비 없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캠핑카 생활의 3가지 주요 문제점과 전문가 관점에서의 조언입니다. 1. 이동형 생활의 현실 매일이 불편함과의 싸움.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한정된 공간, 반복적인 이동, 날씨 위치 주차 문제는 일상적인 피로와 불안정한 생활 패턴을 초래합니다. 사례 1 박영수 67세. 30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루하루 주차 장소를 찾고 전기 수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누적됐습니다. 자유로운 삶이라 생각했는데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전문가 조언. 캠핑카는 단기 여행에 적합한 수단이지 고정적인 거주 수단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한 개월 이상 테스트 생활을 먼저 해보고 장기 주거 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관절허리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지속적인 이동 생활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2. 예상 외의 지출 저렴한 삶이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를 통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초기 구입비 외에도 연료비, 정비비, 캠핑장 사용료, 보험료 등 다양한 고정 및 변동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례 2 김미자 63세. 경기도 자택을 정리하고 캠핑카로 제주 생활을 시작했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전기세는 없어도 캠핑 장비 유지비와 정비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전문가 조언. 생활비 절감을 이유로 캠핑카 생활을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캠핑카는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레저 또는 취미의 확장으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중고 차량의 경우 정비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주유비와 정기검사 비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3. 고립과 외로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정서적 피로.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과의 단절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고정된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 지지 기반이 약화됩니다. 사례 3 홍정식 70세.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웠어요. 전문가 조언.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은 관계 유지에서 비롯됩니다. 캠핑카 생활을 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SNS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돌아올 집 또는 기반이 되는 거처를 유지하며 캠핑을 병행하는 세미 캠핑카 생활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캠핑카 은퇴 준비 전략. 전략 내용. 1. 한개월 체험 캠핑 필수 렌터카 또는 단기 임대 캠핑카로 실제 생활을 먼저 체험해보며 현실성을 판단해야 함. 2. 비용 시뮬레이션 정밀 점검 연간 유지비, 정비비, 보험료, 캠핑장 사용료 등 실제 소요 비용을 엑셀 등으로 예산화. 3.
고정 주거지와 병행생활 추천 고정된 주거지를 유지하며 일부 기간 캠핑을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정서적 안정에도 유리함. 마무리 조언. 은퇴는 삶을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재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은 현실적인 변수가 가득합니다. 전문가로서 드리는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충동이 아닌 검증을 기반으로 결정하라. 잠깐의 로망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 삶의 질은 정확한 판단과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캠핑카는 자유의 상징일 수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때로 사람을 더 고립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은퇴 후 삶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은퇴라는 삶의 큰 전환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온 직장인들이 은퇴 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경험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마련이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연봉 1억 받던 59세 임원, 은퇴 후 한 달 만에 생활고에 빠진 사연. 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소득과 안정된 직장 생활을 누리던 한 임원이 은퇴 후 단 한 달 만에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포함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세 가지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사례 1. 고소득 임원의 안타까운 현실 준비 부족이 불러온 위기. 김 이사는 59세의 나이에 연봉 1억 원을 받던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연봉과 퇴직금, 그리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그는 은퇴 후에도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 이사는 그동안 회사 생활에 매몰되어 은퇴 이후의 재정관리, 투자, 건강관리 등 여러 중요한 부분에 대해 소홀히 했습니다. 갑작스런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과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닥치면서 그의 자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단 한 달 만에 급격한 생활고에 빠진 그의 현실은 높은 연봉과 많은 퇴직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 사례 2. 체계적인 준비로 빛나는 은퇴 박 선생님의 이야기. 반면에 박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지만 은퇴를 위한 준비에 철저했습니다. 은퇴 몇 년 전부터 그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위험 분산을 위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한편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에도 꾸준히 투자했죠.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사회활동을 이어가며 새롭게 펼쳐질 인생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2년이 지난 지금 박 선생님은 안정된 수입원과 건강한 생활습관 덕분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 사례 3. 무계획한 은퇴, 자만이 불러온 함정. 최 씨의 경험. 또 다른 사례로는 60세에 조기 은퇴를 결심한 최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꾸려온 분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후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퇴 후의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은퇴 직후 여유롭게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지만 점차 생활비와 유지비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들면서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몇 달 사이에 기존의 자산이 고갈되고 결국에는 부채까지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 씨의 경우는 높은 수익을 올렸던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나머지 은퇴 후의 생활비와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등
다각적인 준비를 등한시했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 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첫째, 재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높은 연봉이나 많은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고정된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에 대비하지 않으면 금세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저축과 투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생활 패턴의 변화와 건강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상의 리듬이 바뀌면서 건강 관리나 사회적 관계 유지 등 새로운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사회 활동을 통해 건강과 경제 모두를 안정시켰습니다. 반면 최 씨처럼 준비 부족으로 갑작스런 생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대비와 미래 계획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뿐 아니라 장기적인 인생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한 번뿐인 은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후회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아직 멀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소득이라고 해서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번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어떤 투자와 준비를 해야 할지 심도 있게 고민할 때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 1억 받던 59세 임원, 은퇴 후 한 달 만에 생활고에 빠진 사연 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사례를 시작으로 왜 아무리 높은 연봉과 퇴직금이 있어도 철저한 은퇴 준비 없이는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하면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은퇴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 이상의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선 59세에 연봉 1억 원을 받던 임원 김모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높은 연봉과 다양한 복지 혜택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은퇴를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생활고에 빠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 씨는 재직 시절 회사에 의존하는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은퇴 후에 발생할 다양한 지출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 심지어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런 경제적 요구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은퇴 전까지는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겪은 위기는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은퇴 후에는 소득원이 급감하고 생활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와 상담하고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본 결과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계획의 구체화입니다. 단순히 퇴직금 모았다라는 느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급여 대신 저축과 투자의 수익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자산의 유동성과 위험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수익이 불안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면 고정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활 패턴과 건강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생활 리듬이 바뀌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재직 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고 운동하는 생활이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는 평생 교직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지만
은퇴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건강관리와 취미생활 등 자기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심리적, 사회적 대비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단계를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60세의 조기 은퇴를 결심한 최모 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경제적 관리와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은퇴 후에도 꾸준한 자기 관리와 사회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아직 멀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환경은 변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라고 해서 경제적 안정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먼저 은퇴 전 재정 점검을 철저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자신이 보유한 자산, 투자 상품, 부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 예상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몇 년 후까지 어떤 자금 계획이 필요한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생활 리듬의 재구성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퇴 후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사라지면서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운동 습관을 들이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한 박 선생님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고 친구나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의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에 매몰되다 보면 갑자기 이제 내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나 봉사활동 또는 이전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하는 등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혀두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허함도 훨씬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소 막연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과 계획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더군요. 은퇴 준비를 시작한 이후 비록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마음 한켠에 늘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고요. 이는 단순한 금전적 준비를 넘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전환점입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스스로의 재정 상태, 생활 패턴, 그리고 심리적 준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9세의 고소득 임원 김모 씨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은퇴 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박 선생님처럼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사람은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심리적 준비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의 삶에 있어 준비와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은퇴 준비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실질적인 팁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모두가 후회 없는 노후, 그리고 자신만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파산을 부르는 7가지 착각. 당신도 이미 빠졌을지도 모른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점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흔히들 빠지는 착각들이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7가지 대표적인 착각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만 있으면 충분해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편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금액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퇴직한 이모 씨 65세는 30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매달 받는 연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이모 씨는 은퇴 후 생활비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죠. 결국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비책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인연금이나 다른 투자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다변화하고 추가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2. 건강은 돈으로 해결된다라는 착각. 돈만 있으면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라는 말 정말 맞을까요? 젊을 때는 이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김 씨 58세는 은퇴 직후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라고만 생각했죠. 의료비는 막대했지만 건강을 잃은 후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복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대비책 건강은 돈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자녀가 나를 돌봐줄 거야 라는 착각.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 자녀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죠. 자녀들은 이미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최 씨 70세는 아들에게 기대어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아들도 생활이 빠듯해 경제적 지원은커녕 방문조차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늦은 나이에 자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비책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미리 정리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야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나는 평생 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난 몸이 튼튼하니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 씨 62세는 퇴직 후 농업에 도전했지만 생각보다 신체적으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노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체력 소모가 크고 작은 부상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대비책 은퇴 후에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취미와 재능을 살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지출은 지금보다 줄어들 거야 라는 착각. 은퇴 후엔 돈 쓸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가 비용, 건강관리 비용,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이 기다리고 있죠. 박 씨 64세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모임, 그리고 여행 등의 지출로 적금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비책 노후에 들어갈 비용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항목을 미리 계획하고 예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부동산이 노후를 책임질 거야 라는 착각.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항상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은퇴 후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정씨 60세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를 계속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을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비책 부동산 외에도 유동성을 갖춘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현금 자산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7. 노후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라는 착각.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계획 없이는 절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대비책 노후는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적, 신체적, 정신적 준비를 꼼꼼히 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혼란과 실망만 남길 수 있죠. 결론. 노후 준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착각은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지만 이를 미리 깨닫고 대비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금, 건강, 자녀, 그리고 재정적 독립까지 모든 부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후회 없는 은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피해야 할 7가지 착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착각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과 다른 수익원을 고려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령 김 씨처럼 예상보다 낮은 연금 수령액을 마주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다면 경제적 압박을 덜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자산 다각화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부동산, 주식, 채권, 저축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 만큼 너무 장기적으로 묶인 자산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든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강은 돈보다 우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막연히 돈이 있으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예방이 최선의 치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박 씨처럼 나이가 들어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마주하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지키세요. 또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 금물.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 씨의 예처럼 자녀도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정리하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노후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절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노후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는 불안과 혼란이 남을 뿐입니다. 7가지 착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준비와 행동을 통해 안락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가 코앞에 다가오면 누구나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게 되죠. 퇴직하면 캠핑카 몰고 전국 일주나 해볼까? 그동안 못했던 취미에 푹 빠져 지내봐야지. 혹은 손주들과 보낼 시간이 많아지니 얼마나 행복할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현실이 상상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한창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던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여유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오늘은 60세 전직 교사, 캠핑카 여행의 꿈이 무너졌다. 은퇴 후 그에게 무슨 일이?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면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1. 은퇴 후 삶, 왜 기대와 현실이 다른 걸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상사나 동료와 함께 일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은퇴 후에는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한껏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닌데라는 혼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누리던 사회적 관계와 규칙이 사라지고 오롯이 나 혼자 시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가령 매일 아침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아싸, 늦잠 잘 수 있다 하고 좋아하다가도 점차 무료함과 허전함이 뒤따르곤 합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분들이 은퇴 전에 막연하게 그리던 행복한 그림을 구체적인 준비 없이 바로 실행하려다 보니 결국 시행착오를 겪기도 해요.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금전적 계획만큼이나 내가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과 생활 리듬, 그리고 새롭게 구축될 사회적 관계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나 지금 나는 딱히 큰 꿈도 없고 그냥 편히 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 60세 전직 교사, 캠핑카 여행의 꿈이 무너졌다. 첫 번째 사례. 오늘의 주인공인 김 선생님 가명 60세은 30년 가까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님이셨고 교직 생활 동안 나중에 은퇴하면 캠핑카 여행을 꼭 해야지라는 생각을 늘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퇴직하는 날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이제 캠핑카 타고 자유롭게 전국을 돌면서 자연을 느끼며 살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셨죠. 문제는 막상 캠핑카를 구입하고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운전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컸어요. 퇴직 전에는 긴 운전을 오래 해본 적이 없었고 캠핑카 자체도 일반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다 보니 조금만 좁은 길만 들어가도 식은땀이 났다고 해요. 게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려니 경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름값부터 캠핑카 유지비, 잦은 여행지 이동에 따른 각종 소모품 비용 등 예전부터 모아둔 퇴직금이 있긴 했지만 아무 수입 없이 지출만 늘어나는 생활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였어요. 아내도 처음 며칠은 신나서 동참했지만 집안일도 있고 본인 일정도 있으니 늘 함께 다닐 수는 없었죠. 결국 김 선생님 혼자서 노지 캠핑을 다니곤 했는데 생각보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들과 날마다 소통했는데 이제는 대화 상대가 없으니 허전하고 심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김 선생님은 차라리 집 앞 공원이라도 산책하며 커피 마시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캠핑카를 중고로 팔고 나서부터는 가까운 동네 모임이나 평생교육원 강의를 찾아보며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라고 해서 화려한 여행만이 전부는 아니더라 하고 더 실속 있는 취미와
친목 활동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3.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은퇴 준비의 필요성.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며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하실 거예요. 분명히 캠핑카 여행이라는 건 낭만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 비용, 안전, 외로움 등에 대해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즐거워야 할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준비가 복잡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은퇴 후에 어떤 생활 패턴을 원하고 그걸 위한 재정과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갈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또 다른 사례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 사례 1. 58세 퇴직 은행원 집안에서의 갈등. A씨 58세는 은행 창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하니 늘 빨리 퇴직하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대요. 그런데 막상 매일 집에 있다 보니 아내와의 생활 리듬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아내 혼자서 해오던 집안일이나 아내만의 루틴에 괜히 참견을 하게 되고 하다못해 TV 채널 선택 같은 사소한 것에도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죠. 나중에 A씨가 깨달은 건 집에서도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구나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대신 내가 직접 장봐와서 요리를 해볼까? 주말마다 꽃시장에서 화분을 사서 함께 가꾸면 어떨까? 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씩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집안일을 배우고 아내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다 보니 갈등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해요. 사례 2. 62세 퇴직 경찰관 외로움과 무력감 극복. B씨 62세는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내와 함께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해 귀촌을 했습니다. 처음엔 신선한 공기,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움에 반해 신나했죠.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시골 생활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고 도시에서 누리던 편리함이 사라지니까 의외로 답답해지더랍니다. 특히 자녀들은 도시에 살고 있고 B씨는 특별히 가까운 친구들도 없어서 아내가 바쁜 날이면 하루 종일 혼자 지내곤 했대요. 예전에는 사건 사고가 빈번한 직업이라 늘 긴장 상태였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이 갑자기 무 상태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B씨는 동네 게이트볼 클럽을 찾았고 거기서 또래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재미를 재발견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과 나누는 텃밭 가꾸기도 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해 나갔어요. 사례 3. 63세 전직 엔지니어 제1 찾기. C씨 63세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새롭게 취업하기에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지만 동네 주민센터나 지역 도서관에서 3D 프린팅 기술 강좌를 개설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젊은 세대나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본인도 배우고 발전하는 재미가 붙어서 은퇴 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화상 강의까지 하느라 오히려 바쁘다고 하시더군요. 5. 은퇴 후 건강과 삶의 균형 맞추기.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은퇴 후의 삶에는 생각지도 못한 진짜 현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직장 다니느라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등한시하셨다면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잠깐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취미나 여행이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금전적 안정. 은퇴 후에는 주된 소득이 끊기니 기존의 저축 혹은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언젠간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가계부를 직접 써보면서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리한 여행이나
캠핑카 구입은 그다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있죠. 사회적 관계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호회나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있어야 심리적 안정도 찾아오고 새로운 에너지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6. 은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 여러분, 은퇴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특정 조직에서 벗어나 내 의지대로 삶을 꾸려나갈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 꿈꿔왔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내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재정은 얼마나 뒷받침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미리 고민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처럼 혹여나 멋진 꿈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이건 너무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단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었을 뿐이죠. 오히려 포기했다면 내게 맞는 생활 패턴을 다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미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만 겪는 문제인가 하고 막막해하기 쉬운데, 사실 알고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 주변에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모임, 독서 모임, 손작업 모임 같은 곳에 나가보면 또래나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면서 뜻밖의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7. 마무리하며. 오늘은 60세 전직 교사, 캠핑카 여행의 꿈이 무너졌다. 은퇴 후 그에게 무슨 일이? 라는 한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난관과 극복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자유로움이 꼭 행복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행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게 꼭 거창한 캠핑카나 해외여행일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나와 뜻이 잘 맞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어울리는 시간에서 더욱 큰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필요한 경제 계획도 세우고 내가 진짜 바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은퇴 후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김 선생님과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 삼아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한 환상이나 두려움이 아닌 나의 실제 모습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춘 은퇴 생활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